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나요? 하나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이질감이 되게 적어요. 하이브리드 시스템 언제든지 개입할 수가 있고요. HDA2가 너무 시위성이 좋아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엔진 오일 증가. 마음 아픈데 궁금해요. 저도 당첨이 됐더라고요. 연비가 겨울철에는 전기 모드에서 엔진으로 넘어갈 때 헬기 소리 같이 핸드폰 거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고압수로 쏘면 저게 다 뺏겨져요. 배터리 충전이 잘 돼요. 네? 한기사입니다. K7의 후속 모델이자 그랜저의 영원한 라이벌인 기아의 준대형 세단, 바로 K8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이자 K8 하이브리드 차주분을 만나러 대구광역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40대 초반 나은이 아빠입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K8 하이브리드 원격 주차가 빠진 풀옵션 스틸 그레이 색상의 차량이고요. 제원상으로는 230마력, 엔진은 180마력, 그리고 44.2kW의 전기 모터가 합쳐진 차량입니다. 실내 색상은 뭔가요? 브라운 투톤 시트입니다. 노블레스 라이트, 그리고 노블레스 시그니처 중에서 시그니처 등급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격 스마트랑 후방 충돌을 제외한 풀옵션이신 거잖아요. 그 옵션을 빼고 구매하신 이유가 뭐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저는 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 차를 좀 급하게 받아야 될 이유도 있었고, 그때 한참 반도체 대란으로 마이너스 옵션이라고 해서 두 개를 빼면 빨리 출고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출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네,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그럼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작년 9월 25일 날 처음에 계약을 해서 카마스터 형님께서 한쪽 차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11월 11일 날 재계약을 하고 11월 17일 날 차량을 인도받았습니다. 지금 반도체 이슈 때문에 K8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길게는 1년 이상 대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 차라고요? 공장 검수 과정에서 약간의 흠집이라든지 도장 불량이 생긴 경우 가격대별로 약간 틀린데 저는 1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고 이 차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원격 주차 빠진 풀옵션으로 5,200만 원 정도에 할인받아서 차량 구매 가격은 시동세까지 합쳐서 4,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시나요? 한 4,000km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K8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초반에는 SM5를 타다가 그 다음 SM7, 그 다음에는 QM6. 르노를 좋아하시네요. 르노가 수리비는 비싼 대신에 장고장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타는 차들은. K8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원래 QM6를 탔었는데 모든 게 좋은 차였지만 나은이가 뒤쪽에만 앉으면 그냥 멀미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봤더니 QM6가 뒷자리가 다른 SUV에 비해서 조금 높더라고요. 결국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K8 차량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제가 운전을 못해서 혹시나 애기가 멀미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K8로 바꾸고 나서는 멀미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K8 이 디자인이 처음 봤을 때 너무 눈에 띄어서 정말 가지고 싶다. 요 녀석만큼은 너무 이쁘다. 40대가 타기에도 무난한 디자인이고 젊은 사람 타기에도 좀 무난한 디자인 같아요. 호불호가 물론 앞에 그릴 때문에 갈릴 수는 있는데 저는 이 디자인과 널찍한 실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K8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2.5 가솔린 그리고 3.5 가솔린, 3.5 LPG가 있는데 1.6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신 이유가 있나요? 가장 큰 이유는 세금과 연비겠죠. 하나의 아빠가 되다 보니까 세금과 연비를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제가 만약에 총각이었으면 3.5 휘발유 6기통 엔진으로 갔겠죠. 한번 달려봐야죠, 그죠? 사나이는 달려야 되니까. K8 하이브리드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랜저 하이브리드, 요거는 다 좋았는데 2세대 플랫폼 그리고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외관 디자인, 이모티콘 있잖아요. 너무 싫었어요. 예, 찡긋. 실내는 솔직히 그랜저가 제 생각에 조금 더 이뻤어요. 그리고 G80 세금이라든지 연비를 생각했을 때 출퇴근거리가 짧아서 비슷하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나은이 엄마가 뒤쪽에 딱 앉아보고는 아니다. 뭐 어떤 것 때문에? K8 먼저 앉아보고 G80 뒷자리에 앉아보니까 좁다고 바로 캔슬을 놓은. 그리고 카니발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와이프가 차를 보자마자 SUV라서 안 된다. 네, 결국에는 이 K8.
K8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연비와 세금입니다. 요거 굉장히 달달할 것 같아요. 1.6이다 보니까 25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세금이요? 네, 거기에 대한 메리트도 너무 컸고 연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달리고 있는데 18.2 정도 나오네요. 평범하게 갔다 살짝 고속도로 들어왔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애 아빠가 되다 보니까 연비를 무시를 못하겠는 거예요.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연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겨울에는 평균 출퇴근하니까 13에서 14 정도가 나오고요. 요즘 같은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15에서 18까지 나오더라고요. 봄이랑 겨울철에 연비가 한 2에서 3 정도는 나는 거네요. 네, 더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제가 겨울에만 많이 달려봤는데 22에서 24 정도. 추가적인 또 요금적인 혜택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공용주차장에서 50%, 대구는 60%까지 또 할인되는 데를 봤어요. 60%요? 그래서 제가 시장 같은 걸 이용할 때는 항상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많이 나오면 300원에서 500원. 공영주차당 50% 할인이 별게 아니지만 별게 맞아요. 일반 주차장 들어가면 한 2,000원, 3,000원 나올 게 300원, 500원이 되어버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 이 디자인은 진짜 버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확실히 굉장히 인상 깊은 게 기아로 사명을 변경한 이후에 신규 로고를 가장 처음 달았던 게 이 녀석이에요. 확실히 엠블럼은 굉장히 잘 바꾼 것 같고 그릴부터 보시면 프레임리스 그릴이잖아요. 그릴과 범퍼에 구분이 없는, 근데 너무 구분이 없어요. 저희는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보시기는 구별이 안 되죠. 다이아몬드 느낌도 나긴 하는데 흰 색깔이나 이렇게 밝은 톤 K8 같은 경우는 네. 마스크 씌워놓은 거 아니냐, 코로나 에디션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면부 디자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흰색을 물론 봤는데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흰색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스틸 그레이 차량이 그냥 편안하게 저 디자인을 선택한 것도 있죠. 마스크 에디션이나 그런 오명도 조금 있긴 하지만 네. 전면부에 보시면 다이아몬드, 방향지시 등이 턴 시그널로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측면부도 17인치 휠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8인치 휠인 거죠? 네, 요거는 이제 시그니처 등급이라서 18인치가 들어가고 로블레스라든지 이런 등급에서는 스타일 옵션을 넣어야지 18인치 휠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전면부와 같이 후면부에도 턴 시그널, 방향지시 등이 아주 귀엽게 흡사 아우디를 보는 것 같아요. 아주. 그거까지는 아니고요. 그리고 기아 자동차 중 후진 가이드 램프가 최초 적용된 차가 K8이에요. 제네시스 G80이라든지 오픈 등급에만 들어가던 K8요 시그니처 등급에는 그냥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HUD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G80이나 들어가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 보면 지나가는 차들이 다 보이고 너무 시인성이 좋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차선에 대한 정보까지 표시가 되나요? HDA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차들이라든지 앞차의 정보까지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저속에서도 스마트 크루즈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다른 차들은 봤을 때 사람들이 가장 불편하다 하시는 게 급출발, 급정거. 이 차 같은 경우는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운전자 모드라 그래서 4단계 정도가 설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발을 천천히 할 수 있게, 그리고 반응 속도를 빨리 할 수 있게, 그래서 급출발, 급가속이 안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민감도를 세팅을 할 수 있는 그 점이 마음에 드시는 거네요. 네, 아주 좋아요.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승차감이 아주 좋은데요. K8을 사기 전에 시승을 다 해봤어요. 전자 서스펜션에 들어가 있는 모델, 안 들어가 있는 모델. K8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는 모델, 없는 모델 다 타보신 거예요? 네, 타본 결과 과속 반지턱 많이 넘어야 되잖아요. 리바운딩 될 때 이게 이질감이 되게 적어요. 다른 승용차들 보면 땅땅 이런 식으로 한 두세 번 친다면 얘는 한 번에서 딱 잡아주더라고요. 이것 때문에도 애가 멀미가 덜 해졌을 수도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게 제네시스는 퓨리브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거든요.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퓨리브는 앞에 카메라에서 앞에 도로를 읽고 해주는데 얘는 그것까지는 안 돼요. 제네시스가 형은 형이니까 그죠? 1세대 K7이 3.5 가솔린 한정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있었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었거든요. 3.5 가솔린이랑 하이브리드 모델 한정으로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이번에 넣어준 거죠. 2.5 타시는 분들이 많이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브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시인성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대시보드 쪽이 이렇게 내려온 상태라서 앞에 보는 개방감은 정말 좋고요. 12.3인치 계기판이랑 12.3인치 내비게이션, 제가 보고 있는데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튼들 보시면 지금 공조기랑 인터페이스 조작기가 동시에 되어 있는데 기존 많이 쓰는 거를 계속 설정해 둘 수도 있고, 공조기 쪽을 저는 세팅을 해놨는데 공조기를 쓰다가 미디어 버튼을 바꾸고 싶으면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 3초나 5초 정도 있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버튼으로 다시 바뀌게 돼요. 확실히 공간 효율을 되게 잘 쓰려는 기아의 노력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버튼류들도 보면 되게 손이 가기 편한 데 위치해 있어요. 기어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가장 많이 쓰는 버튼, 그리고 통풍 시트를 또 따로 배치를 해놔서
해서 저뿐 아니고 보조석에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누를 수 있는. 맞아요. 되게 네. 각도가 좋게 돼 있어요. 네네. 그리고 확실히 핸들에서부터가 이 기아 마크 이렇게 바뀐 게 너무 이뻐요. 그리고 여기 핸들 이 좌우 버튼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크루즈라든지 오른쪽에 있었고 음량 버튼이라든지 미디어를 만질 수 있는 버튼이 왼쪽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뀌어서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손이 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더 생긴 것 같아요. 실내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물고기 네. 비닐 같은 이런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앰비언트 모드 램프가 다른 차들은 막 이렇게 라인이 짝짝 들어가 있는데 이 K8 같은 경우는 점점점 기아 쪽에서 얘기하기는 밤하늘의 별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밤하늘의 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예쁘게 느껴져요. 은은하게 들어갔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밝지도 않고 딱 적당한 밝기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얘가 또 과속 카메라랑 연동이 돼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속도가 넘어가면 앰비언트가 빨간불로 계속 깜빡이죠. 그리고 네 번째 정도 되는 거는 넓은 실내. 너무 넓어서 얘가 뒤에서 뭐 그래도 좀 더 광활하게 볼 수 있고. 실내가 넓다고 하셨는데 그럼 트렁크도 좀 넓은 편인가요? 아주 깊고 넓습니다. 좌우 앞뒤는 넓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질감이 되게 적었어요. 어떤 이질감이죠? 저속에서든 고속에서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언제든지 개입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 연비도 잘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전기로 가는 건지 들어왔다는 걸 제가 못 느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준대형 세단인데 정숙성은 장점인가요? 물론 제네시스까지는 안 돼요. 형 있으면 아우도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전기 모드 들어갔을 때는 너무 조용해요. 지금도 이렇게 달리지만 정숙성은 100점 만점에 85점 정도는 준다. 거의 풀옵션이시다 보니까 전좌석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봐도 확실히 정숙한 것 같아요. 노블레스까지만 가도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전기 모터가 들어가긴 하지만 어찌됐건 1.6 터보 모델이잖아요. 출력에 대해서는 만족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뭐 출력이 그렇게 부족하다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뭐 이걸 레이싱용으로 탈 것도 아니고 가정 있는 아빠로서 출퇴근하고 가족들끼리 여행 가니까 그렇게 딸린다는 걸 못 느꼈어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에르고 모션 시트가 들어가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얘가 또 싹 잡아줘요. 옆구리를 잡아주는 게 별도로 여기 또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잡을 수도 있어요. 평소에도 그런 게 되게 편하고 이 시트가 되게 말랑말랑하게 소파에 앉은 느낌이라서 이 시트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제가 장거리를 뭐 3시간 4시간 운행을 해봐도 힘든 거를 많이 못 느꼈어요. 에르고 모션 시트가 원래 제네시스에만 달려있던 건데 기아에서 최초로 적용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3종 공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더위를 많이 타서 와이프는 추위를 많이 타요. 뒷좌석에서도 와이프가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도 편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드라이브 온리 버튼이 있어요. 연비를 생각해서 드라이버한테만 공조를 보내주는 그런 기술이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꺼버리거든요. 요 버튼 누르면 네. 공조가 운전자한테만 집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메르디안 사운드, 제가 출퇴근하면서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나중에 오디오를 튜닝을 할까 아니면 그냥 이걸 넣어볼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넣었는데 90% 이상 만족합니다. K8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1.6 터보 하이브리드의 엔진 오일 증가. 굉장히 마음 아픈데 궁금해요. 어제 이거 찍는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저도 당첨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90% 이상이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K8 오너스 카페가 있는데 매니저님과 스태프분들이 기아 측과 얘기를 한 결과 겨울철 냉간시에 전기 시스템이 많이 돌다 보니까 엔진이 예열이 늦게 되다 보니까 기름이 유입된다 그러더라고요. 기아 측에서 답변인 이제 조만간 자기들이 테스트를 해서 ECU 업그레이드를 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통보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결론은 1.6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 증가 이슈가 거진 80-90% 이상이 당첨이다. 이 차뿐 아니고 소렌토, 스포티지, 투싼 다 당첨이신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 처음부터 너무 커가지고. 겨울철 연비, 엔진 오일 감소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냉간시에 너무 예열이 안 돼요. 그래서 히터도 많이 안 따뜻해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서 이런 이슈까지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비가 겨울철에는 12도 나올 때가 있었어요.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연비가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엔진 오일 증가 이슈와 함께 맞물리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차주님, 이 K8 하이브리드가 냉간시에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넘어갈 때 진동이랑 소음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요거는 단점이신가요? 네, 첫 시동이 걸릴 때 처음에는 전기 모터가 들어와 있다가 엔진으로 개입이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정말 소리가 커요. 그때는 막 헬기 소리 같이 헬리콥터요? 달달달달 안에서 들어도 들려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기아 커넥터로 시동을 걸어놓지 안 들으려고. 그리고 그게 처음에만 그렇고 약간 열을 받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정상 가격대로 하면 5천만 원이 넘는 차예요, 따지면. 근데 이 버튼류들 보시면 너무 싼 마이티 여기 다 플라스틱이 플라스틱. 맞아요. 지금 열선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연결되는 건데 블랙 하이그로시. 아, 너무 힘들어요.
스크래치가 너무 잘 나는 부위에 다 있어요. 저는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그냥 사서 붙이는 걸로 해결을 했는데, 무드 느낌 나는 걸 끼워 넣으셨네요. 기아에서 너무 이게 블랙 아이그로시를 많이 쓴다. 또 얘가 또 단점이 핸드폰 거치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앞에다가 걸어버리면 디스플레이가 다 가려버려요. 공조 조작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카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고민들이에요. 찍찍이 사서 여기 붙여야 되나, 양면 테이프로 붙여야 되나. 거치를 하기도 힘든데 거치를 하면 공조 조작이 안 되는. 그렇죠. 그리고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아요. 차체가 낮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최하로 낮춘 건데 지금 머리가 대일랑말랑하거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는 데서 좀 문제점이 생겨요. 올려버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에가 잘리고, 맞추려고 그러다 보면 자세가 틀어지고, 이런 단점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뒷자리 헤드룸, 많은 분들이 단점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단점까지는 아니고 제가 탈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도 어르신들 타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게 패스트백 스타일의 디자인을 적용하다 보니까 2열의 헤드룸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 거죠.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ABC 필러 쪽에 보면 또 테두리 쪽에 블랙 크롬 몰딩이 들어갑니다. 저는 당첨은 안 됐지만 보합수로 쏘면 저게 다 벗겨져요. 아니 세차할 때 고압수로 쏘면 벗겨진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일부러 다 벗겨내는 분도 있어요. 지금 개선품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저는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세차할 때 배터리 방전이 잘 돼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12V 배터리가 없어요. 이게 세차하다 보면 계속 알림이 와요. 세차할 때 보통 문을 열었다 닫았다, 트렁크를 열었다 닫았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시스템이 다 온 됐다가 꺼졌다가 온 됐다가 꺼졌다 하다 보니까 방전이 빨리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방전이 된다고요? 아니면 방전될 것 같다는 알림이 뜨는 거예요? 일단 알림은 뜨다가 나중에는 방전이 돼버려요. 차단을 시켜버려요 자기가. 그러면 여기 보면 하이브리드는 12V 리셋 버튼이 있어요. 그 리셋 버튼을 누르고 15초 안에 시동 걸면은 배터리가 살아나거든요. 며칠 전에는 세차하다가 잠깐 볼일 보고 들어왔는데 배터리가 반경돼서 키로 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세차하실 때 문 열거나 닫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전력이 조금 켜져 있잖아요. 근데 이 스스로가 전력을 낭비하지 못하게 차단을 빨리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생각보다 되게 빨리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하면 차단시켜버려요. 죄송한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하면 당연히 차단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일반 12V 배터리 가지고 있는 차들은 그렇게 해도 차단이 안 되고 시동 걸면 전반적으로 다 걸리죠. 하이브리드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드라이브 모드가 3가지밖에 안 돼요. 에코, 스포츠, 꾹 누르면 스마트 모드, 이렇게 3가지인데 이 스마트 모드는 이제 커스텀 모드로도 바꿀 수 있는데, 커스텀 모드로 바꾸면 또 스마트 모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드가 3가지인 게 단점인 이유가 뭐 어떤 것인 거예요? 아무리 전기차고 하이브리드 차라도 해도 노말로도 운행하고 싶고, 컴포트 모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동 걸면 에코예요. 그리고 좀 고속도로에서는 살리고 싶다 그러면 드라이브 모드로 스포츠로 바꾸면 못 느껴요. 조금 더 하드해진다 이 정도. K8이 옵션 장난질이 굉장히 심하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어떻게 묶여있든 간에. HUD 옵션이 16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빌트인 캠라고 스마트 터치도 아웃사이드 미러 이렇게 몇 가지가 묶여있는데, 빌트인 캠 저는 싫어하거든요. 빌트인 캠 잘 안 쓰죠? 네, 저도 주행할 때만 하는 걸로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도 한 개 더 달아놨고, 솔직히 빌트인 캠 없었으면 안 넣고 싶었어요. 보조 배터리까지 같이 묶여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같이 묶어놔가지고죠? 그렇죠. 거부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진짜 옵션 장난질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3.5랑 하이브리드에는 선택을 하게 해줬는데 2.5에서는 선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2.5 타시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하세요. 그리고 옵션이 그랜저 대비해서 좀 아쉬운 게요, 전동 트렁크나 이중 접합 차음 유리가 그랜저 같은 경우는 최하위 트림에서도 선택이 가능한데 K8 같은 경우는 최하위 트림에서는 선택조차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애프터블로어랑 뒷열 2열에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요. 가솔린 모델은 통풍 시트랑 애프터블로어가 다 들어가는데, 물론 배터리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그래도 애프터블로어까지 못 넣을 수는 있나, 저는 조금 아쉽더라고요. K8 하이브리드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시나요? 차 같은 경우는 할부가 들어가서 60개월. 앞전 차를 제가 일시불로 사다 보니까 그 차를 또 아버지를 드리다 보니까 3,500만 원 정도 60개월 할부가 들어가서 할부비가 한 60만 원 정도. 그리고 제가 출퇴근 거리가 왕복 20km 정도밖에 안 되고 와이프랑 뭐 이렇게 애들 태우고 여행 다니고 하다 보니까 유지비는 생각보다 기름값이 안 들더라고요. 제가 한 달에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가요. 한 달에 보통 몇 킬로 정도 주행하시나요? 한 달에 보통 한 1000km 정도.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29만 원 정도 나오는데 연납하게 되면 25만 원 정도.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 60만 원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평균 유지비는 보통 75만 원 정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K8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보통 가정이 있는 아빠분들이 패밀리카를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노블레스 시그니처 상관없이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드라이브 와이즈, 전자제어 서스펜션, 그리고 애기들을 위해서 컴포트라든지 프리미엄 요 옵션만 넣어서 출고하시기를 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타야 된다 그런 분들은
진짜 가성비 있게 노블레스 트림에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이렇게 딱 넣으시면 정말 가성비 있게 이 차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처음 출연하다 보니까 연습도 하고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막상 촬영을 하니까 이게 또 생각처럼 말이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옆에서 잘 이끌어주신 한기사님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K8 오너스 카페에 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겁니다. 한기사 유튜브 10만 100만 가야죠. 가자! 화이팅! 형님들 요새 너무 굉장히 핫한 K8 하이브리드에 대한 많은 궁금증들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거 아니죠?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가볍게 연락 주시면 어디든 찾아가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